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끝없이 쌓이는 스트레스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놓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면서 남들 눈치를 보고 자식은 잘 지내나?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같은 끝없는 걱정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내 몸과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남 신경 끄고 내 인생 즐기기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남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남들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까?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남 눈치를 보면서 내 행복을 미뤄둡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까요? 사실 남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남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 한마디 보태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당신이 뭘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내 감정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 신경 끄고 자기 삶을 즐기는 사람과 남 눈치 보느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이제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남 눈치 따위는 버리고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 신경 쓰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2번째는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 유지하지 않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시달려 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 맞추느라, 친척들 앞에서는 체면 차리느라, 친구 사이에서도 괜히 멀어질까 봐 눈치 보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써서 붙잡았던 인간관계 중 지금까지 남은 게 몇이나 됩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참고 맞춰주면 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면 그들은 더 쉽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건 나뿐이고 그들은 나를 소모품처럼 다룹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끊어버리면 나중에 혼자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단언컨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 삶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기분과 내 감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해지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 신경 쓰다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않기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려고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우리 애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때요?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온갖 걱정과 후회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않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줘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애가 지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건강만 망가지고 내 삶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니까 해주는 거지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부모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라는 차가운 말만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잔소리나 걱정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응원해주는 부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마세요.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는 도와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걱정에 노후를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힘들든 잘 살든 부모가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걱정하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누구네 집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더라 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만 보다가 정작 내가 이룬 것,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늙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더 건강한 사람도, 더 여유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와 열등감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비교하는 습관은 평생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더 성공했나 비교하고, 나이 들어서는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자식 보기 좋은가 비교합니다. 그러다 결국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살든 못 살든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괜히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누구보다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이 부족함만 느껴지고 내 삶이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비교를 멈추고 내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없는 후회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면서 자책하지만 그 후회가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후회하는 습관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좋은 직장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 걸 같은 후회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키우는 걸 더 잘했어야 했는데 돈을 아껴둘 걸 하며 또 후회합니다. 그렇게 평생 후회만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혹시라도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고 모든 인생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후회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느라 현재를 낭비하면 결국 미래에도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멈추고 남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6번째는 남이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살기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방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남아 있습니까? 결국 남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저렇게 사냐? 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든 남들은 할 말을 찾고 내 인생을 평가하려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의 말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 하나도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당신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내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맞추다가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는 평생 참고 산 감정 과감히 내려놓기입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고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내색하면 싸움만 나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마음속에서 골마터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참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사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속에 쌓인 감정이 스트레스로 바뀌고 스트레스는 결국 병이 됩니다. 화병, 우울증, 고혈압, 불면증 같은 병들은 전부 참고 살아온 감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참고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맞춰주고 희생한 걸 남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왜 저러지? 갑자기 변했네?
라고 합니다. 결국 평생 참고 살다 보면 남들은 편하고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똑같이 참고만 살다가 끝납니다. 이제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는 대신 내려놓아야 합니다. 속으로 끌어안고 있는 감정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필요하면 울고 크게 웃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참고 사는 인생은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평생 눌러왔던 감정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참고만 하다가 내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남들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허비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볼 겁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과 남 신경 끄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의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착하게 살면 대접받을 거라 믿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하고 버려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친척과 지인들은 돈을 뜯어가며 사회는 약한 노인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갚고 부탁을 들어주면 이용당하며 거절하면 변했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외롭게 남겨질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노인이 아니라 강한 노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를 지키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독하게 변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한 노인은 만만하고 무시당하는 노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착함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착한 노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척들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 기대합니다. 이웃이나 지인들도 거절하지 못하는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각종 부탁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착하게 배려했던 행동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노인은 희생만 강요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자식들이 손을 벌릴 때 거절하지 못하고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어줍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인인데 쓰지 못할 돈이라며 무시하고 갚으라는 말 한마디 하면 인색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재산은 줄어들고 결국 본인은 궁핍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입니다. 용돈을 주고 집을 내어주고 손주를 봐주며 헌신해도 그 헌신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점점 부모를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면 왜 이렇게 변했느냐며 되레 서운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착한 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친절함을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착하면 무조건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양보를 강요당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아도 어른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식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착한 노인은 화를 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존재로 취급당하며 점점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착한 노인이 아니라 강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며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에도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친구들의 부탁도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몇 번이나 돈을 빌려갔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이 좁다며 아버지 집에 눌러 앉았고 손주 돌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하루 종일 허리 펼 틈도 없이 애를 돌봤습니다. 이웃들은 김 선생님이 워낙 인심이 후하시니까라며 돈도 빌려가고 온갖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맙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착함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생활비라도 보태달라고 말하자 아들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돈 많잖아요. 우리가 뭐 빼앗아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더니 만만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독하게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손주 돌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이웃들도 함부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노인은 무시당하지만 강한 노인은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듭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확실하게 긋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부터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가고 생활비를 요구하며 집까지 차지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거절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엄마, 그렇게 쪼잔하게 굴 거야?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거 몰라?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해서 빼앗기고 결국 본인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지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와서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우리 사이에 너무하다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애초에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끝없이 이용만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기나 다단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감언이설로 다가와 돈을 뜯어갑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행동하고 필요하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무조건 도와줄 필요 없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을 긋고 한 번 거절한 일은 두 번 다시 받아주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반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무시당하지만 강한 노인은 존중받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용히 서 있는 노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짝 취급을 받으며 옆에서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자리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노인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착한 노인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자식들이 뭐든지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용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챙기자나라고 생색내지만 막상 부모가 필요할 때는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단호한 부모는 다릅니다.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말하고 부당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부모는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확실한 분이야라는 인식이 생기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 관공서에서 서류를 처리할 때도 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착하게 웃으며 기다리면 뒤로 밀리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더 대접합니다. 강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화를 내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것은 요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이니까 참으셔야죠라는 말에 속아 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정재 할머니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다. 늘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그녀를 만만하게 봤다. 어느 날 은행에 가서 작은 통장 하나를 해지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대충 둘러대며 기다리라고 했다. 1시간이 지나도 부르지 않았다. 뒤에 온 젊은 사람들은 금방 처리가 되는데 자신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속으로 역시 나이 먹으니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옆 창구에서 한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내 돈인데 내가 당당하게 찾아갈 권리가 있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서둘러 처리해줬다. 그 모습을 본 이정재 할머니는 깨달았다. 착하게 조용히 있으면 당연히 무시당하고 강하게 나서야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시장에서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인에게 나이 많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있으면 비켜줄래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 강한 사람만이 존중받으며 살아간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인생 후반부에는 자기가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까지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용돈을 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아도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점점 요구가 많아집니다. 어느 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왜 갑자기 변했느냐는 원망이 돌아옵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본인을 외롭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자식이나 손주 뒷바라지에 정신이 팔립니다.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무리한 노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다가 결국 병이 찾아오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늦습니다. 병이 나면 결국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주고 친척들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친구들이 어려우면 도와줍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남을 위해 쓰고 있다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내 건강, 내 행복, 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교육, 손주 돌봄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자식들이 용돈이 부족하다 하면 기꺼이 돈을 보탰고 며느리가 힘들다 하면 손주까지 맡아 키웠다. 본인이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미뤘다. 엄마는 나중에 쉬어라는 말만 믿고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허리 수술을 받고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던 날, 자식들에게 전화했지만 다들 바빴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핑계만 늘어놓았다. 평생을 가족만 챙겼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김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식들 잘 되라고 희생한 세월이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손주 돌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고 자식들에게 돈 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제야 김순자 할머니는 확신했다. 인생 후반부에는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5번째 이유는 착하게만 살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을 노리고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만만하게 보입니다. 순진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는 성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사기꾼들의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자녀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당장 합의금이 필요해요. 갑자기 닥친 비상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돈을 이체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행에서도 요즘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경계심이 약해 쉽게 넘어갑니다. 길거리에서도 사기꾼들이 접근합니다. 할머니,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거 투자하면 매달 이자 나옵니다. 한껏 친절한 얼굴로 접근해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고 결국 돈을 빼앗아 갑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돈을 버셔야죠. 이건 특별히 어르신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이런 말에 혹해서 계약서를 쓰는 순간 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 통장 빌려줘요. 이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식이니 믿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착하다는 걸 알기에 죄책감을 이용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돈이 걸린 일이라면 자식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믿지 않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사기를 피하고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왔다. 남을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라 배웠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착한 성격이 화를 불렀다. 어느 날 은행 앞에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큰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한테만 특별히 주는 정부 지원 혜택인데 통장만 잠깐 빌려주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최 할아버지는 속는 셈치고 통장을 넘겼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또 다른 날 딸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나야. 핸드폰이 고장나서 번호 바뀌었어. 반가운 마음에 그래, 우리 딸. 이라고 했더니 목소리는 낮아지며 떨리는 듯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장 합의금을 보내야 해. 놀란 최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보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진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저 아무 일 없어요. 무슨 돈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로는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전화가 와도 단호하게 끊었고 은행에서도 작은 일 하나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결국 세상에서는 착하기만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사기를 피하려면 의심하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돈은 빼앗기고 건강은 망가지며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단호히 선을 긋고 내 돈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강한 노인이 되어야 가족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닙니다. 결국 옆에 남아있는 친구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친구나 남으면 안 됩니다. 늙어서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는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편한 친구,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노년을 외롭고 힘들게 보낼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지는 결국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친구를 잘 고르고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필요한 6가지 친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첫 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 모든 관계가 서먹해진다고들 합니다. 젊을 때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더치페이가 기본이고 만나면 누가 계산할지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는 피곤할 뿐입니다. 늙어서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제는 허세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나이입니다.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친구와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만나면 늘 비싼 밥을 먹어야 하고 값비싼 선물까지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돈 떨어지는 순간 끝이 납니다. 편하게 만나서 길거리 떡볶이를 나눠 먹고 동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내고 다음에 형편이 되면 다시 사는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계산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돈 문제로 자존심을 세우는 친구라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서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돈이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돈을 핑계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갔던 고급 레스토랑이 이제는 한 끼 식사비조차 아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번엔 내가 계산해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아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만나야 하냐? 그냥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한 그릇씩 먹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국밥 한 그릇에 수다 한 판, 커피는 공원 벤치에서 캔커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따라 유독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두 번째 친구는 나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구와도 경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아직도 친구를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친구는 평생 짐이 될 뿐이다. 늙어서는 나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친구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학벌, 직업, 돈, 자식 자랑이 끝이 없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비교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싸움에서 벗어날 때다. 늙어서까지 친구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만나면 늘 자기 자식이 더 낫다고 우기고, 내가 잘된 일에는 입을 꾹 다물면서 내가 힘든 일에는 속으로 웃는 친구는 필요 없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도 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는 말이 숨어 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나보다 더 잘되면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면 못마땅해하는 친구는 독이다. 진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잘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들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하다. 늙어서는 비교하는 삶을 끝내야 한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친구,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친구가 남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경쟁하는 친구는 결국 남지 않는다. 비교 없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다. 박영수 씨와 최명호 씨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은근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회사에 다녔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자식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비교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잘되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야. 박영수 씨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유명 로펌에서 스카우트 됐어. 변호사 월급이 엄청나다더라. 서로 한치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래서 니들 통장은 두둑해졌냐? 순간 둘 다 머쓱해졌습니다. 결국 허탈하게 웃으며 자식 자랑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세 번째 친구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를 위해 뭐든 해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드는데 염치 없이 부담만 주는 친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 좀 도와줘라. 내 차 좀 며칠만 쓰자. 너네 집에 방 하나 비지? 한동안 지내면 안 되냐? 이런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들어주면 끝도 없습니다.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줬다고 계속 요구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부담 주지 않습니다. 서로 형편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친구가 오래갑니다. 오랜 친구라면서 우리가 남이냐? 라는 말로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할 생각뿐입니다. 이런 친구는 늙어서까지 스트레스를 줍니다. 친구는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늙어서는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가 남아야 합니다.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영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 박철호 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야, 이번에 병원 가야 하는데 내 차 좀 잠깐 쓰면 안 되냐? 영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또 연락했습니다. 야, 나 급한데 내 차 좀 한 달만 쓰면 안 되냐? 영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하자 철호 씨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내 차 필요해.
철호 씨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네 번째 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오락가락해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 소모가 너무 지칩니다.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기분이 어떤지 살펴야 하는 친구,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 늘 조심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는 세상 다 준 것처럼 친절하다가 언제는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갑게 웃다가도 기분 나쁘면 연락조차 씹어버립니다. 이런 친구와 오래 지내면 결국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는 남 탓을 잘합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뜬금없이 싸움을 걸고 섭섭하다고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늘 한결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비슷한 템포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늙어서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옆에서 편안함을 주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명수 씨는 오랜 친구 박철민 씨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철민 씨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갑자기 철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초라해 보였다는 거냐?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색해진 명수 씨가 농담으로 넘기려 하자 철민 씨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저번에 내가 좀 예민했지? 이번 주에 밥이나 먹자. 명수 씨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 기복을 계속 받아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감정에 따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다섯 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다툰 뒤에도 쉽게 풀어지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세서 쉽게 화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사소한 감정 싸움조차 버겁습니다. 한번 싸우면 끝까지 등을 돌리고 섭섭한 마음을 곱씹으며 삭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삐쳐서 연락을 끊고 지나치다가도 못 본 척하며 외면하는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늙어서는 자존심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싸웠어도 금방 털어버리고 야,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하고 웃으며 풀 수 있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작은 서운함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몇 년씩 원한을 품고 속으로 곱씹으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감정이 격해져도 결국 돌아와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는 평생 갑니다. 하지만 한번 다투면 끝을 보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늙어서는 서로의 실수를 쉽게 넘길 수 있는 친구, 서운함을 빨리 잊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입니다. 김정수 씨와 박영민 씨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투면 서로 연락을 끊고 몇 달씩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야, 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영민 씨가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 내가 뭔데 내 패션을 평가하냐? 그 말싸움이 커졌고 결국 각자 화가 난 채 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영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아직도 삐쳤냐?
그럼 이번엔 내가 내 옷 좀 골라줘라. 정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좀 신경 써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란 자존심을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작은 일은 빨리 털어버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6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늙어서는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시고 무리하게 놀아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사소한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이 나이에 몸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몸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술과 기름진 음식만 권하는 친구, 병원에 가라 하면 에이, 괜찮아 하고 버티는 친구와는 이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야, 한 잔만 더 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그냥 푹 쉬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 곁에 있다가는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야, 건강검진은 받았냐? 이제 그만 마시고 물 좀 마셔라. 하고 챙겨줍니다. 몸이 아파 보이면 먼저 걱정해주고 괜히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친구와 있으면 결국 내 몸도 망가집니다. 매일 기름진 음식 먹으며 이 나이에 그냥 즐기자라고 말하는 친구보다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먼저 말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결국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늙어서는 건강한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검진을 같이 가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주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먼저 걱정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오래 살고 편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와 김철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영수 씨는 건강을 신경 쓰며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반면 철호 씨는 이 나이에 뭐하러 관리하냐? 며 매일 기름진 음식에 술을 곁들였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연락했습니다. 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영수 씨가 말렸습니다. 야, 어제도 먹었잖아. 그냥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 철호 씨는 투덜댔습니다. 너 재미없어졌다. 너무 몸살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몇 달 뒤 철호 씨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입원한 철호 씨를 찾아간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들을 거냐? 철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가자는 대로 갈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노년의 삶은 건강관리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젊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에이, 별일 없겠지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고 건강을 되찾기엔 너무 늦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습관들이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면 결국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면역력도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몸속 면역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결국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 하나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못 자겠어라는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피로가 쌓여 다음 날도 힘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소화도 엉망이 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벽이 손상되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라고 고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궤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는 게 뭔가 허무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는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 나 진짜 속상해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 그냥 넘기자라는 말 대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대의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배우자가 무심해도 내가 참아야지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속으로 사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 털어놓을 걸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쌓아둔 스트레스가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큰일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낮에는 비몽사몽, 밤에는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됩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계속 들쭉날쭉하게 변합니다. 왜 요즘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지? 라며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지만 원인은 바로 뒤죽박죽 엉망이 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몸은 수면 중에 면역세포를 회복하고 질병을 막아낼 힘을 기르는데 잠이 불규칙하면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요즘 감기가 달고 살으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것은 면역력이 바닥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염증성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잠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력도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이 얘기 했나?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잠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기억이 뒤죽박죽 됩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근데 밤에 눈이 안 감기는데 어쩌라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결국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보내지만 들쭉날쭉한 생활을 하면 몸이 언제 자야 할지 혼란을 느낍니다.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딱 10분만 본다 하다가 결국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고 결국 새벽까지 깨어있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래도 난 낮잠 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낮잠은 짧게 자야 효과적입니다.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수면 리듬을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낮잠으로 보충하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한 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박 씨는 은퇴 후 밤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 자면 되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진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고혈압성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불규칙한 수면이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면서 결국 뇌혈관이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채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냥 일찍 잠들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평생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세 번째는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고혈압과 신장 건강을 걱정해 소금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데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기운이 쭉 빠지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적정량의 나트륨이 없으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네, 뭐지? 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퍼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이 줄어들고 결국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그냥 대충 먹자 하다 보면 점점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골다공증까지 악화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요즘 감기도 잘 걸리고 기운이 없네라고 느낀다면 지금 먹는 음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신경전달 물질의 원활한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나트륨 섭취는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기억력 감퇴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같은 건망증이 잦아진다면 저나트륨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음식의 풍미를 살리고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짠 게 몸에 안 좋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저나트륨 식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되 동시에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72세 이 씨는 고혈압이 걱정돼 몇 년 전부터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었습니다. 국은 거의 맹물처럼 끓였고 반찬도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해라고 믿으며 점점 더 싱거운 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저나트륨 혈증과 영양실조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체력 저하로 인해 오래 누워 있어야 했고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거동까지 불편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싱겁게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네 번째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A. 나이 들면 원래 몸이 뻣뻣해지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살짝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한 정도였지만 가만히 두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져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었더니 요즘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네라고 느낀다면 경고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근감소증 SARCOPENIA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결국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도 바로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신체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서 한참을 뻗어야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뻣뻣하지? 라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감소하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기에 쉽게 걸리고 피로가 지속되며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요즘 몸이 축 처지고 피곤이 안 풀리네라고 생각된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체념하는 순간 신체 기능은 더욱 빠르게 악화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몸이 굳어지는 것을 넘어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 유연성과 근력이 회복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된다면 하루 5분씩 몸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75세 정 씨는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다치면 어쩌나라는 걱정에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한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아프고 다리가 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감소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근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진 후에는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오래 걸을 수 없게 되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좀 움직일 걸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5번째는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며 가볍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병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작은 통증이 곧 사라질 거라며 무시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쪽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에이,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런가? 라고 넘겼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흔합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무릎 아프대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버티다가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라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병원 가봤자 약이나 주겠지라며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배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참다 보면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검사 받으면 괜히 더 불안해질 것 같아라고 피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은 모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병이 깊어지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작은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67세 박 씨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렸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며 참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후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했지만 심장 일부가 이미 괴사되어 평생 약을 먹으며 조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박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버릇이 되어 병을 키웠고 결국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